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무장 탈영한 임모 병장. 오늘 오후 생포되었습니다. 43시간 만에 숨막히는 긴장 상태가 막을 내린 것인데요. 이 사건을 두고 군 당국의 사고 대응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시간이나 지나서 비상사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늑장 초동 대응. 그리고 무장 탈영으로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늦게 알린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관심병사의 관리 소홀 문제도 피할 수 없는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 군의 사고 대응법,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안심하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무엇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무엇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 네.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체포가 됐죠? 그렇습니다. 43시간 만에 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국방부는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임모 병장을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 중인데요.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55분경에 자해를 시도하던 임 병장을 생포했다면서 총으로 자신의 몸통을 쐈는데 현재 살아있는 상태고 출혈은 많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임 병장은 지난 21일이었죠. 이 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GOP 소초로 복귀하다가 동료 장병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실탄을 난사한 뒤에 무장 탈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 그 장병 5명이 사망하고요. 7명이 부상당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인데요. 이 침몰 당시에 처음 출동한 해양경찰의 현장 촬영 영상. 네. 그 원본의 일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유족들뿐만 아니라요. 그냥 일반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법원은요. 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서 오늘 오후에 해경청 본청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에 촬영됐던 영상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법원이 확보한 자료는 총 4가지인데요.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자료가 4가지인데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에 해경 경비정과 함께 헬기 3대가 촬영한 영상 파일의 복사본입니다. 이 중에 일부가 현재 없다는 건데요. 해경청의 그 해명은 이렇습니다. 경비정의 촬영분의 경우에는 이모 경사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어서 현재 이모 경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헬기 511, 512호가 촬영한 원본 영상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헬기의 원본 영상은 캠코더 용량 때문에 이미 삭제가 돼서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다고 밝혔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네네. 그다음에 전교조. 전교조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고 네. 또 법에 내어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 법원이 전교조를 법의 노조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요. 전교조는 오늘 예고대로 항소를 했습니다. 김정은 전교조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 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 민주단체라고 전제를 했고요. 정부에 대해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4대 요구는 이런 겁니다. 일단 전교조의 법의 노조를 철회할 것과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일 극우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를 철회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이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육부가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임자에 대해서 복귀 지침과 갖가지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6.25 전쟁 당시에 10대 나이로 국가에 징집되었던 소년병들 있죠. 네. 이 당시 소년병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위헌 소송을 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6.25 전쟁 당시에 10대 나이로 국가에 징집돼서 전쟁을 치른 소년병 출신 노병 5명이요. 참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소년병 전후의 박태승 회장에 따르면요. 지난 13일 국방부 국회 등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면서 아동권 침해 그리고 국가의 책무 방기 등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6.25 참전 소녀병들은요. 그 병역 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들을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관련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들의 그 존재 자체를 별로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 2010년이었죠. 국민권익위원회 건의에 따라서 정규 군인으로 그 실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가유공자 요구는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주말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오늘 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신임 수석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네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관진 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에게 그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 김영한 민정수석 등인데요. 수여식 이후에 환담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실이 조정을 잘해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할 일이 많다면서 국회와 협조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하는 등 의혹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처라든가 또는 무슨 자진 사퇴라든가 이 소식이 아직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문창국 후보자의 버티기도 문제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창국 후보자는 오늘도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요. 조용히 제의를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명 처리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피로감을 더 쌓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심권에서는 반포대로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까지 이미 시속 10km 미만의 정체입니다. 반대편도 서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로 옛 차관아파트 사거리에서 청담공원 앞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는 삼각지역에서
역사평역까지 양방면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이제는 계속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한남대로는 남산 1호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 교통량 꾸준한 정도로 아직은 큰 무리 없이 이동하고 있고 남산 2, 3호 터널도 아직은 양방면 무리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병무 일산 쪽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밀려 지나고 있고 강 건너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이후로 여의도권 다시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이제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속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지난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특별한 인물이 동행을 했죠.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죠. 야당 의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과 야당의 소통 정치의 첫 걸음이었던 이번 동행 어떤 의미와 성과를 남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네, 그렇죠? 오랜만입니다, 네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 일정 어떠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순방에 따라 나서셨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았고요. 네. 그러나 뭐 6일 동안 그 세 나라를 방문하고 네. 또 그 빠듯하게 또 일정이 짜여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상대 국가, 세 개의 국가들하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셔야 되고 예. 이런 여러 일정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좀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날씨도 더운 나라고. 아, 예. 네, 그랬습니다. 아, 외유를 잘하고 오신 줄 알았더니 상당히 고생하셨네요.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그동안에 사실 야당 측에 이 해외 순방 때 동행해달라는 요청을 쭉 했었는데 야당에서 그동안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이번에 처음으로 수용한 것인데 맞죠? 네네, 맞습니다. 뭐 특별한 그 이유라도 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특별한 이유는 그냥 단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컸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뭐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던 게 바로 사실 야당에 대한 좀 무시와 홀대가 좀 있었죠. 네. 우리 야당에. 네. 그러나 이제 그리고 국민 통합의 길을 그러나 이제 그런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항의 차원에서 이제 야당이 불참을 했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갈등을 거듭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그 당에서.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네. 그 정치권 전반의 혁신이 또 국민들에부터 요구가 있었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야당이 먼저 손을 내밀기로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고 저는 그 결정에 따라서 네. 갔습니다. 네네. 뭐 삐져가지고 싸우실 때도 있지만 이런 그럼요. 거는 저 동행하시는 게 그럼요. 잘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예,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고요. 네. 또 우리 전순옥 의원님은, 고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시죠. 네, 네. 그래서 참 두 분이 만났다면 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분이 만나신 건 처음이신가요? 예, 그 작년 5월 달에 예. 그 대통령께서 미국 공식 방문하셨을 때 예. 워싱턴에서 잠깐 뵌 적은 있었지만 뭐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만나서 그래도 얘기도 할 수 있었고 네. 또 가까이 뭐 이런저런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서 뭐 좋았습니다. 대화도 하셨군요. 네네. 그럼 무슨 대화 하셨어요? 대화는 이제 여러 번 했는데요. 네. 여러 번 하는 가운데서 뭐 이렇게 같이 가게 돼서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그 반갑게 반기시고 예. 그리고 저도 뭐 같이 이렇게 가게 돼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그런 대화를 이렇게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길에는 네.
한 30분 정도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게 서로 이제 독대를 좀 할 수 있어서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비밀 얘기하셨습니까? 비밀 얘기는 아니고요. 뭐 공개하실 비밀 수 얘기는 있으면. 아니고 뭐 제가 그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일을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하기 쉽지 않아요? 대통령 일이 쉬운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참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도 좀 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대통령께서는 자라온 환경이 저하고 완전히 다르고 또 살아온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뭐 각자의 경험들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아온 이제 우리 사회나 제가 보아온 세상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네. 뭐 그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이 60, 70년대에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참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다 해서 이분들을 좀 이렇게 잘 자긍심을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저 물레동에 있는 그 기계 정밀 공사들 조그만 공장들이 한 2,000개가 있거든요. 물레동에. 예. 물레동에. 그래서 그런 그 공장 환경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 제조업 얘기들도 쭉 드렸고 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참 중요한 얘기고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이제 잘 노하우를 엮어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그 창조 경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저랑 같이 나누셨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제 그런 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어려운 사안이 참 노사 문제가 아니냐 우리나라의 네네. 노동 문제. 네. 그리고 이게 참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푸시면 우리나라 창조 경제나 또 우리나라의 제2의 한강의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좀 이런 그 노사 각 그 노동자 대표들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분들을 좀 청와대에 초청해서 네.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좀 이 얘기를 진지하게 좀 나눠보면은 거기에서 답이 나올 것 같다. 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민 대통합인 것 같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고 예. 국민 대통합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말씀을 드릴 때 반응은 어떻든가요? 네, 반응은 제가 각 노동자 대표들하고 노사 문제를 좀 한번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다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또 그것도 못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 발표나 이런 메시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많이 주지는 못했었죠. 네, 좀 그러셨죠. 예.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제가 참 아주 반가웠고 그 말씀이.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대선 때 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이런 상생하는 이런 노사가 상생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겠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같이 통합시켜 내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전태일 재단에도 찾아오셨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동안에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공개적으로는 안 하셨는데. 그랬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잊지는 않고 계셨구나. 네. 왜냐면은 그런 거를 생각했었고, 근데 세월호 사건이 났기 때문에 또 실천을 못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네. 사실 그런 거에서 잊지는 않고 계시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그 청계천의 전태일 열사 동상 쪽에 왜 박근혜 당시 후보가 헌화로 찾아갔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거 다 기억을 하시는군요. 다 기억하셔서 저도 그때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음에 한번 꼭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도 나왔군요. 네네. 중앙아시아 가시 계시는 동안에 국내에서는 그 국무총리 문창국 후보자에 관한 얘기로 시끌시끌했어요. 네네. 혹시 그 얘기는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들으실 기회가 그런 없었네. 얘기를 우리가 그 이슈를 꺼내놓고 언급하지는 않았는데도 네. 제가 이렇게 뵙기에 참 그 일정도 빡빡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정을 다 소화시키시면서 네. 아마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한 보고도 계속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어깨도 처져 계시는 것 같고 네. 그 힘들어 하시는 그게 이렇게 보이고 느낌을 제가 받아서 네. 아유 그냥 뭐 그런 느낌으로만 제가 그냥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야당 의원님께서 좀 위로의 말을 해드리면 더 좋아할 뻔하셨군요. 네네, 뭐 너무 힘드신 것 같고, 근데 참 어려우신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죠.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야당 의원들이 동행하는 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은 서로가 하면서 또 이게 그 협력을 할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소통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그게 국민이 또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런 걸 좀 특히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에 그 순방을 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뭐 인상 깊었거나 기억나시는 사람 같은 거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인상 깊었던 그 사람이요? 사람이나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기억나는 거 뭐 다른 거는 그 세 나라의 그 국가 대통령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투르메니스탄 대통령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더 같이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에 없었던 것도 막 자기네들이 우리는 일정을 이제 없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막 만들어가지고 막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더 시간이 더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30분, 40분, 뭐 한 45분까지 늦는 거는 막 보통이고 공식 일정에서 그러면서 거기는 다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대통령하고 그 나라 자기네들 대통령하고만 이렇게 만나도록 하고 그렇게만 막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 우리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그 사람들이. 진짜 독재 국가네. 네, 정말 독재 국가였어요. 그렇게 막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한 업적이나 성과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보여주고 싶어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경험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무엇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면 승부 2부에서는 계속되는 총기 난사 사건의 근본적 해결책과 관심사병 제도의 실효성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 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네, 고성군 동부전선 GOP에서 발생한 임모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 주말 내내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는데요. 결국 무장 탈영병 임모병장은 자살 시도 끝에 생포되었습니다. 5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죠. 네, 오늘은 먼저 총기 난사 탈영범 임모병장이 비급 보호 관심 사병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관심 사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김완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에서는 보호 관심 사병을 이제 셋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군요. 특별 관심 대상자인 A급, 그다음에 중점 관리 대상자인 B급, 그리고 기본 관리 대상자인 C급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이 사병들의 이 심리 상태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A급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병사들에게 실시하는 신인성검사라는 그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 신인성검사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이나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척도들이 있는데 자살 관련 척도에서 점수가 좀 높게 나타난. 네. 그래서 이제 A급의 경우는 자살 우려자다. 이제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B급의 경우는 사고 관련 척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무 이탈, 군탈 뭐 이런 그 사고 관련 척도나 이제 정신병리 척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제 이런 쪽에 그 점수가 높게 나타난 그런 병사들이 이제 B급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B급 병사의 경우는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성격적으로나 정신 건강에서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병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C급의 경우는 이제 A나 B급에서 등급이 이제 조정된 경우 그다음에 이제 몸이 허약해서 보호가 필요하다거나 입대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좀 그 보호가 필요하다거나 이제 그런 병사들이 C급 기본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GOP 근무, 그러니까 최전방 근무죠. GOP 근무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A급 관심 사병은 근무가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B급과 C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B급과 C급의 이 관심 사병들이 GOP 근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제 물론 B급이나 C급이 아닌 아주 건강한 병사들이 GOP 근무를 하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부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B급이나 C급이 그 GOP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좀 그 GOP 근무를 할 병사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B급 같은 경우나 이제 C급의 경우에는 GOP 근무를 뭐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그 등급을 분류한 것들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관리 차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B급으로 분리가 됐어도 네. 군에서 잘 관리를 해주고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면 네. GOP 근무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 관리를 잘해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군에서는 이 관심사병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규정상 보면 A급 그 특별관리 대상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정신과 진료가 꼭 필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군에 이제 상담을 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전문 상담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담을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B급의 경우는 필요시에만 정신과 치료를 좀 받고, 예. 그다음에 전문 상담관들이 또 지속적으로 상담을 반드시 하게 그렇게 돼 있고, C급의 경우는 책임 담당관이라고 해서 예. 한 명씩 그 책임을 좀 맡겨서 그 책임 담당관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예. 또 전문 상담관들도 좀 보조적으로 예. 상담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임모병장의 경우는 이제 A급에서 B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등급이 조정된 경우인데요. 이제 이런 B급의 경우라고 해도 전문 상담관들이 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최전방 GOP에 가 있는데 그 지속적으로 상담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예. 이제 GOP의 그 전담 좀 상담관들을 배치해서 예. 거기서 좀 이 GOP 근무는 또 이렇게 차단돼 있고 네. 좀 격리돼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전문 상담관들의 도움이 좀 꼭 필요한 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전문 상담관들이 네. GOP에 좀 상주해서 상담을 예.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전문 상담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게요? 예, 근데 실제로 이런 향토 사단이나 이런 이제 후방의 사단 같은 경우보다는 GOP 부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B급의 경우도 만약에 GOP 근무를 보낸다라고 하면 규정대로 전문 상담관들의 어떤 지속적인 상담이 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휘관이 재량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판단하고 상담도 지휘관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호 관심병사 관리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이제 대대의 경우는 이제 대대장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중대장이나 이제 주임원사 이런 간부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이제 등급 조정도 되고 결정이 되는데 그건 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지휘관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생활 전문관인 전문 상담관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그 회의에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2017년까지는 연대급의 병행생활 상담관이 배치가 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급이면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제의 보호 관심병사 관리위원회에 꼭 전문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임병장의 경우에 다른 탈영병들하고 좀 다른 심리 상태가 보인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혹시 들으셨나요? 예, 저도 이제 기자의 그런 질문을 받아서 좀 답변을 해드린 경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탈영병들의 그런 경우는 어떤
분노나 이제 적개심 그런 그 대상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예,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 대상에게 좀 표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임호병장의 경우에는 그 분노나 이제 적개심이 굉장히 좀 일반화돼 있고, 그래서 그런 그 것들이 보통 탈영공보다는 더 좀 강하게 표출되지 않나. 그런 그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 상담심리학과의 김완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군 당국이 누누이 강조해온 군대 내 사고 예방 대책 진행을 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 난 22사단은 2년 전에 그 노크 귀순 사건 발생한 거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이곳에서는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난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인원들이 전방 쪽에 좀 몰려 있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도 업무 피로도의 측면에서 예. GOP에 있는 장병들이나 혹은 전방에 있는 분들이 후방에 있는 분들보다는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신체적인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부대 자체의 문제거나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친구가 사회에 있었더라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좀 큰 틀에 있어서의 인적 배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좀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임병장은 이제 제대로 3개월밖에 안 남겨뒀어요. 예, 휴가를 빼면 한 2달 정도 남은 그렇죠. 걸로. 말년 병장인데 이렇게 이 동료 병사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이유가 뭘까 하고 궁금해지는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정확히 밝히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는 복무기록 카드도 나와 있지 않고 또 부대원들도 대부분은 같이 이제 사건 사고에 좀 엮여 있어서 피해자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이유들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병장으로 이제 거의 전역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일반적인 이등병이나 일병의 업무 부적응이나 복무 부적응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이 임병장의 경우에는 이 관심사병 중에서 A급에서 B급으로 전환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GOP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GOP 근무에 이 관심사병을 투입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뭐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만 그러면 GOP의 관심사병을 넣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의무복무국이기 때문에 그 관심사병들이 어딘가에는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GOP만 그걸 빼주게 되면 물론 GOP는 빼야 되겠지만 GOP를 빼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부대를 근무를 하는데 그게 하나도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되거나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곳만 빼준다 이런 식으로 해결돼서는 다른 문제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관심사병에 대해서 앞에 이 상담 전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이 전담하는 그런 이제 상담관이 이 지속적으로 관찰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담관도 그렇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군대를 갈 때 현역병을 갈 때 1급, 2급, 3급을 신체 등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군대를 가보면 1급과 3급이 전혀 차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대 운영과 업무 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가 훨씬 더 건장한 1급이나 3급이나 똑같이 20km 행군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몸이 좀 더 강한 분과 아닌 사람이 행정병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전혀 신체 등위와 구별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 부적응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병 한 사람들의 그 특징에 따라서 임무도
좀 달리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군 당국이 초동 대응을 했는데 이 적절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데 2시간 남짓 걸렸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제2, 제3의 문제가 터졌을 때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 친구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총을 들고 외부로 탈영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민간인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지되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2시간 정도라고 하면 거의 수도권까지 진입할 수 있는 상황에 됐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 것이냐, 정말 은폐로 그냥 빨리 마무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발생한 일인지 아니면 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회의원이시니까 이제 국방부에 질의하시고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빨리 알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늦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많이 늦었죠. 2시간이면은 주민뿐만 아니라 거의 수도권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그러면 군은 뭐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더라도 국방부는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실제 그 경비 초소들 이걸 설치한 것도 1시간 반이 넘어서 초소를 설치하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 실제 이 친구가 부대 밖으로나 혹은 부대 경계 밖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체크되지 못하고 있었고 제2, 제3의 피해를 소위 말해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다 놓쳐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경우도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방부가 말이죠. 2011년에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관심사 병사 관리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병영 생활 행동 강령이라는 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행동 강령은 이번에 제대로 작동한 것 같이 보시나요? 실제 뭐 군생활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부대 내에서 부대마다의 편차들도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대가 동일하게 되지도 않고 또한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지휘관의 의사에 따라 다 바뀌는 거여서 그 지침 하나로 뭔가가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국방위원이시고 하시니까 무엇을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의무복무여서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적인 혹은 신체적인 특성들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실은 국방부는 이제는 민주적으로 돼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추첨이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민주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업무 분장에 맞는 거, 적소에 사람을 써주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군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빨리 좀 제도 개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 요청이 국회에 가 있죠? 그렇습니다. 한민구 씨. 인사청문회 안 하십니까? 내일이 이제 법적으로 청문 마감일인데 마감이지. 내일 국방위원들이 선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열흘간은 국회법상의 청문기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청문기간 연장안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꼬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네,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이런 질문 드리는데요. 7424님께서는 총기 난사한 병사가 관심 병사였다고 하던데 병사들 개개인에게 관심이 부족했고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9855님께서는 22사단이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죠. 문제가 일어났던 곳이었던 만큼 국방부에서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